반갑습니다. 제주대학교 거대한 이상희 교수입니다. 지금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아서 복지국가 운동을 하고 있는 저는 복지국가 운동가입니다. 2016년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저는 그 당시에 KBS 방송 토론 이런 데도 나가서 제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토론을 제가 한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때 이게 좀 쟁점으로 부각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부각되지 못하고 그 사회적 정치 사회적 쟁점 형성이 되지를 못하고 그냥 수면 아래로 금방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시민사회로부터 별로 그렇게 우호적인 그런 우호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받지를 못했고 다분히 또 관제적인 성격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또 여론의 의혹도 있고 해서 그냥 서그머니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죠. 타이틀이 포용적 복지국가입니다. 국정의 전체적인 방향이. 그래서 복지국가를 해야 되니까 사회보장을 기본적으로 확충하는 게 더 가속도가 붙겠죠. 과거 정부에 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걱정되는 것이 바로 재정적으로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겁니다. 사실 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문제는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모든 정권에서 또 정권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노인 연령 상향 문제가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4일이었죠.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노인 연령 기준을 또 70세로 단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하셨죠. 사실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이미 제기됐던 건데 이제 진보 정부의 물론 상대적 진보입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장관이 또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조건이 잘 형성된다면 제대로 된 한번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제가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논의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정치 사회적 논의의 그런 형성 과정을 제대로 한번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요 쟁점을 몇 가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게 은퇴라고 하는 시기, 은퇴라고 하는 지점하고 또 그 사회보장의 수급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 문제하고 바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은퇴 연령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또 사회보장의 수급 문제를 또 어떻게 조정할 거냐, 지금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소득보장,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인데요. 이 소득보장과 노인 연령 기준 문제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득을 얻으려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누구나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일을 하죠.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퇴죠. 노인입니다. 노인이 되면 이제 일을 안 하시게 되면 소득이 단절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 노령연금,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공적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민연금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국민연금제도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간절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역사도 짧지만 사실 역사가 짧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많은 분들이 아직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계시지 않고 있고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는 한 40%가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세대도 한 55% 정도만 제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5%의 지금 우리 국민은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에 속하는 인구 중에 거의 45%는 지금 보험료를 제대로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인이 되어졌을 때 여전히 지금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단 말이죠. 이 문제는 정말 정권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시민사회가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각지대가 많은 공적 노령연금은 이건 제대로 앞으로 작동할 수가 없고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이제 공적 노령연금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간다라고 하는 정치 사회에서 합의를 하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적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을 높이는 문제하고 노인 연령 기준을 우리가 또 상향 조정하는 문제가 어떤 관련이 있겠는가 이건데요. 사실 엄연히 따져보면 이게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거하고는 별 관련성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2007년에 국민연금 대개혁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2008년부터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5년마다 한 살씩 연장을 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 연령이 그때는 2008년에 60세였는데 2033년이 되면 65세로 상향되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 노령연금은 이 노후소득 보장과 재원 조달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별도의 논리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적 노령연금은 2033년까지는 사실 65세로 이미 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지금 논의를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걸 66세를 주자, 7세를 주자, 지금 이런 논의를 전혀 할 이유가 없고요. 일단 2033년까지 65세까지 가도록 이미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이 논리에 끌어들이면 오히려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문제에 더 혼란을 초래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일생에 걸친 소득 보장의 관점에서 볼 때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은퇴 연령입니다. 2033년이면 65세가 돼야 이제 연금을 받는단 말이죠. 사각지대가 없다는 전제 하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60세에 은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은퇴 연령하고 연금 받는 연령을 연금 수급 개시 연령하고 은퇴 연령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 발제를 잘 주셨고 좋은 자료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선진복지국 가들은 그걸 이미 다 맞췄더만요. 65세 연금 받는 나라들은 전부 다 은퇴 연령도 65세에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크레바스라고 하는 이 사각지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은 은퇴 시기의 그 상향 조정과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다. 이걸 저는 소득 보장 차원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그 노후소득 보장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게 이거죠. 사실 보건복지 장관께서도 아마 이것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게 있죠.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현재 이번 4월부터,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부터 소득 합의 20% 어르신들에게 이제 30만 원까지 지금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드리고 있고, 나머지 소득 합의 70%에 대해서는 지금 25만 원씩을 드리고 있는 바로 이 기초연금 이야기인데요. 기초연금도 사실 2008년 1월에 처음 시작됐을 때는 연령 기준이 70세였습니다. 이게 6개월 뒤에 2008년 7월 1일부터 65세로 하향 조정돼가지고 지금까지 쭉 65세로 되고, 또 박근혜 정부 때 이게 금액이 2배로 늘어나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또 30만 원까지 2021년까지 다 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거는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올해만 하더라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조달해야 될 재원을 합치면 한 15조 원쯤 됩니다. 올해 기초연금 재정이 15조 원 지출되는데 매년 한 2조 원 이상 늘어나는 추세로 갑니다. 내년쯤 되면 이제 2020년이면 한 17조 원 정도가 지출되고, 그리고 이 정부 끝나는 2022년쯤 되면 이제 또 30만 원까지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20조 원을 넘어가는 한 22조 원까지 매년 지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에 큰 고민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지금의 인구학적 조건을 고려해 본다면 지속 가능성이 아주 낮다라고 하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정말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후 빈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상황을 또 외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기초연금을 70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 몇 가지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편주의 사회수단이기 때문에 70세 이상인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이제 소득 합의 70%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70세 미만인 노인 중에서 이렇게 되면 또 소득 단절의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중에서도 기초연금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절대빈곤에 가까운 상대빈곤에 빠지는 노인 인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복지사각지대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노인에 한해서 생계급여를 이걸 대체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65세부터 69세까지는 기초연금을 안 받는 대신에 이 연령대에서는 절대빈곤에 가까운 상대빈곤 인구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를 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라도 기초생계를 위한 공적 이전소득이 위협받는 일은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런 대명제가 전제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건데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는 소득 하위 소득 계층부터 시작해서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또 합리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건데 지금 국민연금 대토론 개혁 방안 몇 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두 번째 방안이 기초연금 40만 원을 드리는 방안인데요. 이것은 70세 이상에게 30만 원을 드리고 70세 이상이면서도 상대적 빈곤에 있는 인구에 대해서 40만 원을 드리는 방안이 지금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우리 시민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고도 진보적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고민을 함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보수적인 시민사회나 학계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또 하나 기초연금 이슈에 비하면 좀 규모가 작은 것이긴 하지만 아까도 나왔지만 이 지하철의 무임승차도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과 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이슈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심사숙고를 한다면 70세로 기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충분히 높일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65세에서 69세 인구 중에서 소위 말하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저소득 계층에게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공적 교통복지 지원이 저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저는 70세로 가는 것이 충분히 정치사회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 소득보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시키는데 소득보장에 어떤 하자가 생길 수 있느냐,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죠. 두 번째가 사회 서비스의 보장인데요. 또 많은 분들이 사회 서비스 보장하고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과의 뭐가 관련이 많은 것처럼 또 혼동을 일으키세요. 저는 이건 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 사회 서비스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빚어지는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럼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회 서비스를 노인 연령 기준하고 묶어버리게 되면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오해에 비롯했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쪽으로 말씀드리자면 사회 서비스 보장과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은 별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혹자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마치 밀접하게 관련된 것처럼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같은 소득 보장 제도하고 그 성격이 아예 다른 겁니다. 사회 서비스는요, 서비스의 필요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죠. 필요해서 사실 할 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사람이 그분의 나이가 66세든 76세든 상관없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의료 보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그분의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없이 필요한지 이용할 수 있어야죠. 여기 나이 제한을 두는 거는 정말 양아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서 노인을 저는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게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면 저는 빼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데 노인이 아니야 이기 때문에 이용 못한다면 이거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명칭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해놨지만 사실 그걸 자세히 떠다 보면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 치매라든지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의 후유증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 주력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연령을 제한을 두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괜히 그냥 연령 상향 조정 논리에 걸림돌만 될 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발전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법정 본인 부담률을 어르신들에게 좀 낮춰주죠. 정액제 1,500원씩만 내도록 하는 외래 이용할 때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 30에서 60%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데 동네 의원 가시면 30% 내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현금으로 진료비 구간에 따라 가지고 정액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건 어르신들에게 큰 혜택을 이제 드리는 건데 이 혜택을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 진짜 이게 좀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검토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는 이건 굉장히 단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게 두시면 됩니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어르신이 병원에 동네 의원 가실 리가 만무하고요. 만약에 필요 없는데 동네 의원에 자꾸 가신다면 이건 부당한 수급입니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막아야죠. 필요하신 어르신이 가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건 맞는 거고요. 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문재인 케어가 더 성숙해지고 앞으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의 의료비 직접 부담,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충해야 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에게 이미 주고 있는 것을 축소하려고 하는 논의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 국민의 보장 수준을 넓히기 위해서 앞으로 그 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틀리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틀니를 건강보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틀니 이거 건강보험 혜택이 없으면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건강보험 단가의 30%만 어르신이 부담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틀니를 하려면 임플란트를 걸어야 됩니다. 임플란트는 단당 2개만 또 건강보험을 해줘요. 그런데 이 65세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는 형편이 워낙 고달파가지고 나이 60에 이빨이 다 무너졌다고 칩시다. 그럼 이분은 65세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이게 연령 제한을 거는 건 좀 반대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회 서비스는 주어지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모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셔서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다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인 연령 기준은 앞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상향 조정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65세를 허물어버리고 갑자기 70세로 올리고 75세로 올리는 것은 이것도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65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하는 지난 10수년간 거의 유엔이 탄생하면서부터 이게 공식적으로 65세 노인 됐다라고 하니까요. 이건 그냥 그대로 두고 다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60세에서 69세까지를 그냥 우리가 초기 노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70세부터 80세까지를 노인 혹은 중기 노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80세 이후로 우리가 후기 노인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면 좀 충분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노인이라고 하는 연령 기준이 지금 법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